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위증교사, 민주당의 이재명이 자신의 이 위증교사 이 기소건을 놓고 이걸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서를 다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내일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열립니다. 내일 이 위증교사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국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를 대장동 재판과 병합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을 하는 시민단체 또 유튜브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지법의 형사합의 33부입니다. 김동연 부장판사. 이 위증교사가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한 이 메가서울 프로젝트의 후속타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에 이어서 이제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구리시에 이어서 다른 지역들 하남을 비롯해서 고양, 광명 등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서울 인접한 많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메가서울 이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메가서울, 국민의힘에서 메가서울 프로젝트를 제기를 했는데 정부가 오늘 이 뒷받침을 했습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입니다. 전국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고 전국의 주요 거점 도시별로 이런 발전 계획을 추진한다라는 이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서울, 여기에 이제 허점이 그러면 전국 지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서울 중심이 아니냐, 이 부분을 보완하는 계획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당정 간에 제대로 손발이 맞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재명의 위증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변호인 측이 이 재판부에 어제 병합해 달라라고 하는 이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과 위례, 그 다음 성남FC, 여기에 백현동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섯 번째로 이제 위증교사까지 병합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피고인, 이 피고인이 공통으로 겹치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 이렇게 한 사람의 피고인이 여러 가지 혐의를 저질렀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 병합을 해서,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죄, 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 피고인의 권리다라고 하면서 병합해달라라는 의견서를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이걸 제출을 했는데 또 변호인단이 이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측은 병합해서는 안 된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도 물론 피고인이지만 여기에는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한 대상 김진성입니다. 이 김진성, 이 녹취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김진성이라는 다른 피고인도 있는 만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우리 헌법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은 따로 떼서 독립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화영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원지법에서 곧바로 일주일 만에 거절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판 지연을 의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측이 지금 이 병합을 해달라, 위증교사를 병합해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 지연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재판처럼 이건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분리해서 독립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3부입니다. 아마 대장동 재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김동연 부장판사도 곧 이걸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백현동은 병합을 하지만 위증교사는 병합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심리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걸 앞두고 이재명 변호인 측이 이런 주장을 또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건 여러 가지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 그러니까 피고인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피고인도 재판을 받고 뭐 죄가 인정이 되면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빠른 재판을 통해서 자기 형벌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 또 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그 범행에 피해를 받은 사람, 이 피해를 받은 사람도 빨리 자신의 권익을 되찾을, 이 재판이 빨리 끝이 나야 어느 쪽이 죄가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다. 누구나,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진성에 대해서는 이게 백현동 사건 관련자여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런 법리가 있는 것인지 이건 아예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을 하겠다라는 걸 드러낸 것이 다름 아닙니다. 뭐 법격언에도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또 우리 뭐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판사는 밀어서 조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젠 우리 사법 시스템이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한다. 이젠 분위기가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건 수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재판은, 모든 재판은 김명수 사법부 들어서 더 늘어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보면 이 선거법 위반을 5년, 6년씩 끌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재판을 계속해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울산 송철호 시장 사건입니다. 송철호가 선거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모두 달려들어서 송철호 선거를 도와줬습니다. 아니 뭐 송철호 선거를 대신 치러줬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재판이 질질 늘어나면서 송철호는 울산시장 그 임기를 모두 다 마치고 지금 선거에서 떨어져서 이제 끝이 나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울산시장이 당선이 돼서 4년 임기를 모두 마치는, 재판이 지연돼서 이 재판이 이제 끝나면 물론 문재인 청와대는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아무런 이 선거법이 있는 이유가 빨리 재판을 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빨리 이 당선을 취소시키는, 이게 목적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당선된 것,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 왜 병합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법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 위증교사는 이미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한 녹취록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의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건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을 따로 분리해내면 오는 총선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정치적인 치명타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총선 전에 1심 판결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해도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이재명 측이 계속해서 병합해 달라고 하니까 유튜브라든지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는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합해서는 안 된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재판을 한번 추이를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 이 메가서울 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에 김포에서는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김포 시민 84%가 서울시 편입을 바라고 있다. 그 다음 이제 구리시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 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도 서울 편입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구리 발전을 위해서 서울로 편입하는 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구리시가 이제 이렇게 동참을 하면서 하남, 고양, 광명 뭐 등등 서울시 인접한 많은 도시에서 서울 편입을 주장을 하고 나서게 될 테고, 민주당 소속 쪽은 지금 반대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민주당이 고작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서는 것이, 각종 또 좌파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나서는 것이 이게 국토 균형 발전에 맞느냐, 그 다음 졸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졸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미 지난 4월부터 이걸 충분히 검토해 왔고 여론조사도 다각도로 해온 것이고 또 이 메가 서울, 메가 부산 이 프로젝트는 10년, 20년 전부터 구상이 되고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민주당이 허가 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접 도시들이 이렇게 호응을 하게 될 테고요. 또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면 뭐 서울로 모든 것이 더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국가 균형 발전은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이제 손발이 맞는 부분입니다. 오늘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균형 발전 이걸 위해서 교육 발전 특구, 이 지방이 자꾸 소외되고 있다, 지방이 자꾸 침체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이 교육 때문에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이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명문고도 만들고 명문대학도 만든다. 여기에 의대를 포함해서 의사 정원 계획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의대를 포함해서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 교육 특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굉장히 자치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은 많은 특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계획, 그 부분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발표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당정 간의 호흡이 맞고 있다, 궁합이 맞고 있다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